안녕하세요. 화남입니다. 올해 폴더블폰 대중화를 앞세운 삼성전자가 갤럭시 Z 폴드 3와 Z 플립 3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흥행에 성공하면서 엄청난 성과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품귀 현상까지 보이며 물량 부족이 지속되자 사전 개통 기간을 재연장하는 이례적인 조치까지 취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그동안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 점유율 모두 1위인 삼성전자였지만 자국 제품 선호도가 강한 중국에서는 유독 힘을 못 써 삼성폰의 무덤이라는 별명이 나올 정도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에 밀려 점유율 0%대였던 삼성전자가 이번 갤럭시 Z 폴드 3와 Z 플립 3는 사전 예약이 100만 대에 달하는 수요가 몰렸다고 하는데요. 특히 중국에서 열린 라이브 커머스 방송에서는 3분 만에 준비 물량 3,000대가 완판되는 기록도 세웠다고 하죠. 이러한 흥행이 계속되던 중 애플이 삼성의 돌풍을 저지하겠다며 성대하게 아이폰 13 시리즈를 공개하였는데요. 업계에서는 3세대 폴더블 폰과 스마트폰 패권을 두고 치열한 경쟁이 벌어질 것이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큰 성과를 이루고 있는 갤럭시 Z 폴드 3와 Z 플립 3와 달리 애플의 아이폰 13 시리즈의 평은 그다지 좋지 못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유는 전작과 비교해 노치를 줄이고 카메라 기능을 강화했지만 기본적인 성능에만 신경을 쓰느라 디자인 면에서는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한 트위터에서는 만약 반으로 접을 수 있었다면 얼마나 멋졌을까 라는 글을 남겼다고도 하죠. 그간 출시할 때마다 꾸준히 출고가를 올려왔던 애플이었는데요. 하지만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폴드 3와 Z 플립 3가 크게 흥행하는 반면 아이폰 13 시리즈의 반응이 좋지 않자 반도체 등 핵심 부품 가격이 인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폰 첫 출시 이후 처음으로 전작인 아이폰 12와 가격을 동일하게 책정하는 이례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를 본 업계에서는 폴더블폰 흥행과 관련 없지 않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고 하죠. 카운터 포인터 리서치의 애널리스트 이반남은 애플이 지난해 말부터 판매량을 늘리는데 초점을 맞추면서 가격 전략이 변화했다. 5G 스마트폰이 표준이 되면서 애플은 5G 스마트폰 시장을 점유하기 위해 공격적인 가격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 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또한 애플은 이번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서 중국에서만 아이폰 13의 판매 가격을 더 내렸다고 하는데요. 중국은 현재 가장 큰 스마트폰 시장으로 현지에서 아이폰 시리즈는 프리미엄폰으로서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애플의 경쟁사인 삼성전자가 중국 내에서 그간 힘을 못 썼던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였죠. 이렇게 삼성의 폴더블폰이 전 세계적으로 독보적이게 흥행을 하자 돈 냄새를 맡은 중국이 삼성전자 폴더블폰을 따라잡겠다며 나섰었는데요. 하지만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 샤오미 TCL이 4분기 선보일 예정이었던 폴더블폰인 시카고의 출시를 포기하고 무기한 연기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TCL은 텔레비전 등 가전제품으로 유명한 중국 제조사인데요. 2019년부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 CES 등 국제 전시회에서 폴더블폰과 롤러블폰 시제품과 콘셉트 영상을 선보이는 등 E형 폼팩터 기기 형태 시장 진출을 예고하기도 했었죠. 시카고의 가격은 $800 수준으로 예정되어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품 부족, 코로나19로 인해 폴더블폰 생산 비용 증가로 소비자가 접근 가능한 가격대에 출시되기 어려워 출시가 보류됐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Z 플립 3를 예상보다 낮은 가격에 출시하면서 충분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또한 삼성전자 대비 낮은 브랜드 인지도나 제품 완성도 등도 요인으로 분석되는데요. 시카고는 디스플레이가 세로로 배치되었을 뿐 갤럭시 Z 플립 3와 누가 봐도 쌍둥이처럼 닮은 외형이지만 두께도 더 두꺼울 뿐더러 무게도 갤럭시 Z 플립 3에 비해 시카고가 더 무겁다고 합니다. 외부 소재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 접었을 때 주름은 갤럭시 Z 플립 3보다 덜 찌지만 내구성은 삼성전자 제품에 비해 월등히 떨어지고 방수 기능 또한 없는 것이죠. 이에 스트라이트 CMO는 IT 전문 매체 시넷과의 인터뷰에서 누군가 폴더블폰에 $800를 쓸 수 있다면 $1000도 쓸 수 있다. 아마도 소비자는 오랫동안 알고 더 신뢰하는 브랜드로 갈 거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한 중국 제조업체들은 노골적으로 삼성 제품과 유사한 폴더블폰을 출시도 했었는데요. 지난 4월 출시한 샤오미의 첫 폴더블폰인 미믹스 폴드가 대표적입니다. 미믹스 폴드 외형은 삼성 갤럭시 Z 폴드2와 상당히 유사한데요. 삼성 폴더블폰처럼 안쪽으로 접는 인폴딩 방식이 채택됐고 전체적인 크기와 디자인도 거의 똑같죠. 차이점이라면 크기라고 하는데요. 샤오미 측은 미믹스 폴드를 공개할 당시 현재 출시된 폴더블폰 중 가장 큰 화면이라고 강조를 했었죠. 당시 중국에서만 미믹스 폴드를 출시했었는데 판매 개시 1분 만에 재고가 소진되었다고 합니다.
구체적인 판매량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샤오미가 공개한 매출액을 보면 3만 대 이상 판매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죠. 삼성 폴더블폰 따라잡기에 나선 것은 중국뿐만이 아닌데요. 일본 또한 폴더블폰 따라잡기에 나섰다고 합니다. 일본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전자가 유독 고전하는 시장이라고 하죠. 한국산 제품에 대한 일본인들의 인지도가 매우 낮아 갤럭시 S 시리즈 등 삼성전자의 주요 플래그십 스마트폰이 일본에서는 삼성 로고가 빠진 채로 출시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렇게 그간 일본 시장은 삼성 스마트폰에 유독 냉담한 반응을 보이며 무시해왔었죠. 하지만 아이폰 13의 기대치가 떨어지면서 개성이 강한 제품을 선호하는 일본인들조차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며 갤럭시 Z 폴드 3와 Z 플립 3가 시장의 주도권을 선점하자 대체 가능한 제품이 아직까지 등장하지 않아 결국 후발주자로 갤럭시 폴더블폰 따라잡기에 나선 것이라고 합니다. 중국의 시카고가 플립과 닮았다면 일본의 폴더블폰은 삼성 갤럭시 Z 폴드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로 매우 똑 닮았다고 합니다. 레츠고 디지털, 안드로이드 헤드라인 등 외신에 따르면 일본 기업 후지필름이 미국 특허상표청에 특허 출원한 폴더블폰 관련 기술이 최근 공개됐는데요. 그래픽 디자이너 테크니족 콘셉트가 특허를 기반으로 제작한 렌더링 이미지를 보면 후지필름의 폴더블폰은 화면에 접었다가 대화면 태블릿으로 확장되는 구조인데 접었을 때 전면 디스플레이까지 판박이라고 하죠. 외신은 접는 각도에 따라 인터페이스가 변경되는 기능 역시 삼성전자의 플렉스 모드와 유사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큰 화면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한 후 폰을 접으면 전면 홍화면에 앱이 표시되는 기능 등도 삼성 폴더블폰에 도입된 기능과 같은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안드로이드 헤드라인은 내부 디스플레이의 아랫부분에 있는 거대한 턱 부분이 최근 폴더블폰에 비해 크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최근 제조사들은 베젤 테두리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는 추세인데 이 같은 부분은 소비자들의 마음을 멀게 할 수 있는 요인이라는 말도 덧붙였다고 합니다. 다만 이 제품이 실제 상용화될지는 미지수라고 하는데요. 중국의 TCL도 폴더블폰 출시에 호기롭게 도전했지만 처참히 실패로 돌아간 만큼 만만한 시장이 절대 아니라는 이유에서라고 합니다. 한편 폴더블폰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시장조사업체 카운터포인트 리서치가 발표한 2021년 폴더블폰 예상 출하량은 900만 대라고 합니다. 지난 8월 폴더블폰 2종을 출시한 삼성전자의 예상 시장 점유율은 88%라고 하죠. 카운터포인트 리서치는 2023년에는 10배 가까이 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합니다. 애플 또한 조개 껍질 디자인으로 안쪽 접이식 스마트폰을 개발 중이라고 하는데요. 애플 전문가 밍치고 애널리스트는 2023년에 폴더블 아이폰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죠. 지난해 말 애플은 퀄컴을 통해 두 가지 버전의 폴더블폰 품질 테스트를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그중 하나는 갤럭시 폴드와 유사한 것으로 휴대폰을 좌우로 펼쳐 태블릿처럼 쓸 수 있는 시제품으로 알려졌고 또 다른 버전은 모토로라 레이저, 삼성 갤럭시 Z 플립과 유사한 위아래로 접는 플립형 접이식이라고 합니다. 오늘 화남이 전하는 소식은 여기까지인데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아주세요.